unstoppable. Take a shot, 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적 십자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정태근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월이었던가요? 그때 3년간의 임기가 지금 이제 중반부를 넘어 이제 하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신임 회장 당시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예. 2023년도 1월 16일 날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네. 취임하는 날 아침에 저희 친한 누나들께서 가장 힘들고 그늘지고 아픈 사람들 보듬는 그런 회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덕담 겸 그 경책을 날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고종 황제께서 1905년도 대한적 십자사를 청설하신 이후에 120년의 역사가 됐고, 제주적 십자사만 해도 1947년에 이제 창설이 돼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제주 4.3 또 6.25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진, 그 이후에 어려운 도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실은 그 노란죽기의 천사들의 역사를 써오신 아주 훌륭한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뜻깊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데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책임감도 무겁게 느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책의 어떤 말씀, 또 이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후원자분들께 뭔가 그 긍지와 자부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첫 시작에 이제 누님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불도저라는 별명에 맞게 적십자 회장의 임기를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은. 불도저는 그거 생긴 거 보고 하는 얘기고 스스로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에 또 성과들도 있었죠. 제일 먼저 우리 신사옥 이전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을 했고,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이제 재난 관리에 관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고 장비를 확충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난 그 해상사고가 세 차례 연달아 났거든요. 작년 11월서부터. 근데 이제 그 통합적으로 이를테면 피해자나 아니면 그 수색교원에 대한 식사 제공, 급식 제공서부터 또 심리 지원 치료 뭐 이런 것까지, 또 구호 물품에 대한 전달 같은 게,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제주시 그 풍수의 재난 그 매뉴얼에도 우리가 적십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관련돼서 수반되어지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지난주에 이제 도의회 통과했는데 3,530만 원 정도의 그 전국 최초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분야에 우리 그 서귀포 지역의 봉사 나눔터를 5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 드린 것, 또 8개의 행정동단이 그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서귀포시는 완전히 그 봉사 체제가 굳혀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RCY도 실은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한 4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도 도와주셨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RCY 그 청소년들의 역할을 증진시킨 결과 늘어나고 있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보급도 그러니까 제주 도민 대비 2.2%인데 아마 전국 1위의 그 보급률입니다. 그걸 2년 연속 달성을 했고, 또 재원모금 분야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지금 68호의 그 레드크로스 안에서 1억 이상 기부자 예. 있고 2억 이상 예. 그 기부하신 분도 4분이 생겼고 3억 이상도 이제 한 분 해서 실은 저희가 68하고 73명의 이제 안어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저희보다 2위에 있는 그 대구지사가 38호인 걸로 보면 제주도민들의 어떤 나눔 정신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봉사원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 또 적십자 의인에 대한 뭐 장례 지원 프로그램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과를 다 말씀하시려면 오늘 하루 종일이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구호와 사회활 봉사활동 내역, 그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재난 상황에서 이제 심리치료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으신지. 1년에 그 선박 사고, 예. 한림항에서 난 사고는 9분의 그 아직도 찾지 못하는 네.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뭐 구좌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이 거의 유사한데요. 심리치료료 지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초조하고 또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행정물 불명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그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 지원 차량이 있거든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버금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 모셔서 안마도 해드리고 쉬시게 하고 또 그분들의 그 좀 낡으신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서 또 서로 공감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은 작년에 그 금성호 사건만 해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 날 서울 올라가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거든요.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까지 그 까멜리아 힐이라는 공간을 좀 가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시고 갔고 이분들이 참 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무안공항 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공식으로 해산할 때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대한적 십자사의 심리회복 지원 차량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쉘터에서 쉴 공간, 필요한 것들 구호물품을 제공받고 심리치료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밀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관계기관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무사히 이제 그 사고 수습에 당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적십자의 역할이고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희망풍차 사업인가요? 예, 희망풍차 사업인데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희망풍차 결연 사업이 있고 또 긴급 지원 사업이 있고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풍차에서 대로 좀 크게 시작되는 게. 근데 희망풍차 결연 사업은 제주도 내에 그 홀로 가정이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안 계신 애들이나 뭐 이런 분들 상대로 한 400여 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그 필요한 물품들을 적시에 맞춰서 이를테면 여름철에는 뭐 선풍기, 겨울철에는 또 따뜻한 이불이나 난방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 외에 그 상담 또는 그 가사 지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고 누군가 내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거를 적십자 우리 봉사원님들이 1인 1가구 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게 되고요. 긴급 지원은 저희가 이제 범죄 피해자나 일반 긴급구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한 60개 가구에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필리핀에서 오신 여성분인데 무등록자예요.
근데 갑자기 그 급성 폐렴, 뭐 종양 같은 것들이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는 했는데 퇴원비가 없으니까 이제 귀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딱한 사정을 받고 저희가 한 44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출국할 수 있게끔 하고 간 후에 또 감사드는 편지도 오고, 예. 맞춤형 지원은 어멍촐래 사업을 통해서 한 300가구인데 거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면 매주에 우리 봉사원님들이 와서 반찬을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고 그 다음 또 그 반찬을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해서 전달하는 봉사원님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가사 글설거지나 뭐 가사 정리도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반찬 만들어서 오는 시간 맞춰서 식사 안 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외롭지 않게 아주 밀착해야 하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지금 우리 그 모텔 같은 데서 그 혼자 백골사초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처지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는데 저희도 이걸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면서 이제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희망 나눔 모금 목표액도 계속 매번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인 성금은 또 따로 사용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34억 6,100만 원 목표에 한 41억 7,100만 원. 그래서 이제 초과 달성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선은 이렇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도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그 희망풍차 외에도 재해 관련 구호 이번에 뭐 산불 피해나 아니면 뭐 이제 자연재해 재난에 당한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집을 잃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호 물품이나 또 이외에도 우리 그 RCOI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눔 리더로 키워내는 일, 또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데 아주 저 도민들이 실제로 그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모금이 더 올해에는 커져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사업 중에 신사옥 이전 말씀해 주셨는데 용담 1동에 원래 위치한 이 오래된 적십자 본관을 이제 이사 중이신데 이제 어떻게 본관을 옮기게 되었는지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84년도에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담동 사옥으로 왔는데 41년째가 됐죠. 근데 우선 건물 노후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교통 차량에 대한 예측이 안 돼서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대비해서 적십자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17년 전부터 사옥을 옮긴다고 해서 지금 이 혈액원 있는 상공회수 옆에 있는 거기다가 부지까지 마련했었는데 이전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173억을 들여서 1073평의 그 사옥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전임 회장님 계실 때 신사옥 추진위원으로서 이제 쭉 같이 활동도 하고 그 배경을 잘 아는데 취임해서 보니까 실은 주차 문제의 그 확장성이 어려워가지고 좀 준공식 날 욕먹을 정도의 그 지하 300평을 파서 30대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는 절대 부족한 부분이어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과감하게 이제 그 취소를 했죠. 작년 1월 12일 날 저희가 카카오 그 사옥이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는 걸 얘기 듣고 우리 총재님께 가서 독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거 사면 전국의 적십자 봉사원님들이 그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고 연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2일 날 보고 드리고 좋다 사자. 그런데 1월 12일 날 해서 지사 상임위원회 거치고 중앙위원회 거치고 보건복지부 인가 거치고 계약하고 명의 이전하는데 5월 31일 날 완전히 명의 이전을 끝냈거든요. 거의 초고속으로. 시간이 없었는데. 예, 신사옥을 갈 수 있도록 한 게 그동안 우리 적십자 봉사원님들이나 가족들이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신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70억에 샀고 세금 포함하니까 179억이 됐고요.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73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그래도 34억이라는 또 지원금도 주시고 해서 또 원만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도에만 또 본사에만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한 7억 정도의 리모델링 성금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봉사원님들이나 적십자 가족들이 십시일반하고 전국에 또 그 지사 또 아니면 전국 봉사원 협의회에서 성금까지 포함해서 한 6억 3천 정도 지금 모금이 돼 있어서 아마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마치고 내년 11월에는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일. 무슨 1년 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사옥을 잠깐 둘러보긴 했는데요. 너무 넓고 좋은 공간들이 많았어요. 이 안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별관 공간을 그래서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쓰는 그 소공연장, 전시 공간, 그래서 이제 그 오픈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 좋은 거는 저 공간이 생김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제2인재개발원이 이제 유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 적십자 가족을 보통 308만 명 정도로 보는데 연간 한 15,000명 정도의 그 연수 인원 또는 관광객이 유입되게 돼서 국가기관 하나 유치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RCY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RCY가 청소년 단체 맞죠? 이 육성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청소년 문제는 RCY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간의 교류, 협동, 봉사,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RCY의 사업비 수납액이 전국 1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은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대학생들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로킹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또 대학생 RCY 단원들은 초중고 학생들이 연수할 때 또 선생님으로 가서 지도도 하면서 이제 미래 나눔 지도자로 이렇게 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도교육청의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서 금년에 이제 최초로 지도교사님들 해외 연수도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RCY에 대한 청년 단원들 수도 늘어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제 RCY 단원은 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노고나 또 지도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 제주 지역에 지금 혈액이 보급이 좀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헌혈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조금 많은 노력을 쏟아내는 것으로 아는데, 헌혈 활성화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혈은 10분의 시간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나눔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지역적으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상 상황에 밀접하게 이제 반응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관 단체에 대한 그 연관 지어지는 헌혈 사업, 특히 이제 저희가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 대학생이나 청소년 RC와의 단원들을 통한 홍보와 헌혈 참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혈액원이 그동안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헌혈 실적이. 근데 RC와의 대학생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후반기부터는 전국 최상위 실적으로 좀 올라오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조금 좀 소개를 드리면 대한민국의 헌혈왕, 그러니까 최고의 헌혈왕은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다. 진성협이라는 분인데 한전에 이제 작년에 퇴임을 하셨죠. 퇴임을 했는데 786회의 헌혈입니다. 이건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상한 연령까지 가는데도 더 할 거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실적이죠. 18살 때 그 친구가 그 혈액암에 걸려서 헌혈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주변 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진상엽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봉사 시간도 41,000시간이 넘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도 아침이면 8시면 오셔가지고 그 봉사활동 실적을 기입을 해주시고 퇴직한 후에, 그 다음에 가외돈이 생기면 성과금이나 뭐 상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5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389회에 3,270만 원 성금까지 내셨습니다. 적십자 성금. 성금이면 성금,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헌혈도 따라올 수 없고, 아마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귀한 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고, 제주지사가 또 이런 그 훌륭한 이인을 품고 있다는데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크게 욕심을 내질 말아야 될 텐데, 욕심은 뭐 차서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1억 이상 기부자 클럽,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을 100호를 만들고 싶습니다. 센츄리 클럽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68호에 2억짜리 사업 네 분이니까 72호인데 가급적이면 좀 그걸 달성하고 싶고요. 이걸 달성하는 무기는 뭐가 있냐면 나눔 자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눔의 부분만 좀 출연해서 자서전을 저희가 그 공기관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 자서전들이 또 주변에 파급이 되면 나도 이런 거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제주 적십자 신사옥 성공적으로 잘 이전이 되고 제2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어서 이분들이 제주에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 연수나 관광을 통해서 한 15,000명 정도의 그 관광객 유입 효과가 생기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기관을 추가로 유치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난관계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권역별 그 재난구호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도 이제 좀 확충이 됐지만 더 큰 재난이 왔을 때는 그 인근 지역에서 재난 관련된 차량이나 급식 차량이나 세탁 차량 같은 것들이 와서 정말 완벽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인적 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제가 관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긴밀하게 관여를 해서 자살률 저감, 그래서 자살하니까 이상해서 그 좌절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좀 확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치매 가정과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밀착해서 좀 케어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과 우리 탈북민 가정에 대해서
제주 지역 사회에 좀 안전적으로 또 정착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적십자사의 주축인 봉사단원분들 중요하죠. 이분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당부 드린다기보다는 감사함이죠. 노란조끼의 천사라는 그 호칭에 걸맞게 끝도 없이 나누고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우리 적십자 조직은 실은 자기 돈 내고 봉사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이어서 어쩌면 정말 숭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나눔,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드리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 도민분들께 여기를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 적십자사는 도민들이 관심과 지원,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주 적십자사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꾸준히 같이 함께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 적십자사가 나가는 길에 도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